네, 객체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참조하라.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64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참조하라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인터페이스 참조는 왜 필요할까가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부분이겠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합한 인터페이스만 있다면 매개 변수, 반환값, 변수, 필드를 전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하라라고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네모박스로 다 각각의 매핑해서 색깔별로 작성을 했는데 그 죄다 구형 클래스가 아니라 다 인터페이스를 작성이 되었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객체 지향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뭐 단일 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스 기반이니까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네 개는 인터페이스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한 줄씩 갖고 와 봤는데요. 이제 OCP 개방 폐쇄 원칙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 열려 있으나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 코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게 하면은 그건 LSP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되는 거고 이제 개방 폐쇄 원칙은 그 구현체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그냥 갈아 껴주기만 하면은 바로 개방에는 이제 확장에는 열려 있지만 변경에는 닫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준 다음에 갈아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LSP, 리스코프 치안 원칙 역시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그 상위 타입 객체를 하이 타입 객체로 대처하여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럼 추상화가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 역시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고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이제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DIP는 이제 의존 관계를 맺을 때 변하기 쉬운 구체적인 것보다는 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에 의존해야 된다.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존 역정 원칙에도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보면은 그 셋이라는 타입 필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현체로 링크드 해시 셋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링크드 해시셋을 받고 타입으로 설정을 해놓고 구현체로 링크드 해시셋을 썼습니다. 여기서 추상화 되는 거는 셋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yes라고 써져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맵으로 설명을 했을 때 맵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해시맵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성능을 위해서 인원맵 혹은 순서를 위해서 링크드 해시맵 등 유연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현체만 갈아 껴주면은 우리는 성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링크드 해시셋을 그 필드 타입으로 받았는데 여기서 해시셋을 사용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계층 구조상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는 즉 유연하지 못하고 개체 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 인터페이스 참조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를 받게 되면은 그 지역 변수 안에서도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개 변수, 반환값, 변수, 필드 전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하라고 책에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주의할 게 사실 추상 클래스로도 가능하지만 이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을 확장시키는 데 용도가 있고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함수의 구현을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구현을 강제함으로써 구현 객체의 같은 동작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코프 치아 원칙에도 상당히 큰 비중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그런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새 예제인데요. 그냥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서 이제 구현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은 이 펭귄이랑 패럿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전략 패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벌드라는 클래스에서 보시면 지금 멤버 변수로 지금 플라이어블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받고 있고 이제 생성자에도 이제 플라이어블로 매개 변수를 받고 있고 반환 타입은 안 써줬지만 나중에 이제 플라이에서 이제 뭐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뭐 반환 타입을 넘겨줘야 된다면은 또 반환 타입으로 인터페이스를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발라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할 때 좀 쉽게 유연하게 동작을 바꿀 수 있는 혹은 성능에 이슈가 있을 때도 성능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구현체를 만들어서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써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저희가 인터페이스만 그럼 다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도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바로 이러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합한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짰을 때 우리가 계층 간의 이동을 우리가 DTO를 많이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죠. 이제 DTO 같은 경우에는 불변객체로 만들어지고 이제 따로 계층형으로 이제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인터페이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변을 지키는 각 클래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클래스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래스 기반으로 작성된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객체들입니다. 우리가 자바.io 패키지에 여러 클래스들이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이나 뭐 버퍼 리더 등 뭐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런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객체들은 그냥 클래스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 리더라는 앱셋 추상 클래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책에서는 특정 구형 클래스보다는 보통 추상 클래스로 기반 클래스를 사용해 참조하는 게 좋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했을 때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이런 기반이 되는 추상 클래스로 한번 감싸준다면 우리가 단일 책임 원칙을 지켜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이 리더라는 클래스에서 라이브러리의 그런 그 클래스들만 바꿔서 껴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한번 감싸서 웬만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페이스에는 없는 특별한 메서드를 제공하는 클래스예요. 이제 우선순위 큐가 있죠. 프라이오리티 큐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제 컴페어레터가 필요해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렬을 해서 이제 큐로 폴로 뽑아낼 건지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큐는 인터페이스 큐와 다르게 이 컴페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클래스 타입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최소화하라고 책에서 작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추상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자제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뭐 사용하셔도 된다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적합한 인터페이스만 있다면 매개 변수, 반환값, 변수, 필드를 전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을 하시면 되겠고 적합한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클래스의 계층 구조 중 필요한 기능을 만족하는 가장 덜 구체적인 상위 클래스를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는 없는데 추상 클래스만 있어. 그럼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